자, 우리 고대 주목할 만한 미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술사 중에 첫 번째 불교 미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대 국가 때 처음으로 왕권이 강해지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그 유물 유적이 생기게 돼요. 무덤이 생기게 됩니다. 무덤, 거대한 무덤이. 그래서 고분 미술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중에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불교 미술은 부처님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부처님을 상징하는 게 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불교는 기본적으로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고 나면 타지 않고 남는 게 있어요. 그걸 사리라고 하는데, 사리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모시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탑이었습니다. 그게 마치 부처님의 무덤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상징 같은 거고,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짝퉁이 있어요. 짝퉁. 이게 뭐다? 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상. 승려들의 사리를 보신 곳이 있어요. 뭐라고 한다 그거를? 승탑이라고 합니다. 승탑. 자, 그리고 기타 사찰 조형물들이 있어요. 사찰에는 깜깜하면 불 켜야 되니까 가로등도 있습니다. 석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종교단체는 시간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종교단체는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줘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거기 있어요. 뭐가 있다? 종이라는 게 있어요. 종이라는 게. 이 대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물과 유적은 가장 오래된 것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게 중요합니다. 삼국시대 게 없다면은 가장 오래된 게 아니라면은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을 물어보는데, 삼국시대 없으면 요 다음 걸 물어볼 거고요. 자, 그중에 삼국시대 탑은 현존하는 게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그러니까 이 3개를 가지고 계속 돌려내는 겁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기록상 존재하거나 흔적만 남아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고요. 저 3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나? 탑은 처음에 목탑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석탑으로 발전하고, 자, 석탑에서 뭐로 발전한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탑도 나타났다라고요. 전탑. 이 돌은 다루기 힘들거든요. 이 전탑이라는 것은 흙을 구워서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흙을 구우면은 만드는 게 좀 쉽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나라는 3개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자, 모두 목탑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목탑이라는 것은. 그리고 석탑이 2개 남아있는데 백제 2개 남아있고 신라 1개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죠? 미정이라는 겁니다. 미정이. 요건 뭐죠? 분황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목탑으로 너무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다 합치면은 미정이 분하다라고 합니다. 미정이 분하다, 미정 분하. 이게 다 7세기 때 탑입니다. 7세기 때. 지금 말해지는 것들은 삼국시대는 그래서 7세기 탑이 유명합니다. 자, 삼국시대는 이게 다고, 전탑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탑은. 그냥 없는 거로 친다. 전탑은 어디 가야 처음 나타나죠? 남북국 시대 가야지 처음 나타납니다. 남북국 시대 가면은 석탑도 존재하고요. 뭐도 존재한다? 전탑도 존재합니다. 자, 전탑 존재합니다. 뭐 영광탑이라고 하는 탑이 존재하고요. 자, 여기는 안동 신세동 전탑이라는 게 있어요. 안동 법흥동 전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석탑 당연히 남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중에 미륵사탑은 특징이 뭐냐면은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정림사탑은 낙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익산에 있는 거고, 이건 부여에 있는데, 자, 당나라와 신라 군대가 처음에 점령한 것은 백제 전체가 아닙니다. 어디만 점령한 거죠? 사비만 점령한 것이었어요. 사비만. 부여만. 그래서 부여에다가 당나라 장수가 낙서해 놓은 탑이 하나가 있어요. 평제탑.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거. 이렇게 키워두고요. 자, 분황사탑은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신라에서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건 이거고요. 자, 이거는 뭐를 모방했다? 벽돌을 모방해 만들었다는 거죠. 석탑입니다. 석탑인데 벽돌을 모방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벽돌. 자, 삼국시대는 탑이 아직 뭐가 없냐면은 9층에서 7층에서 5층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3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원래 9층 내지는 7층 내지는 5층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3층만 남아 있어요. 무너져 갖고. 그래서 3층이라고 하는 거고, 3층 탑은 없습니다. 여기는. 3층 탑은 어디 가서 나타난다? 동일신라 때 처음 나타나는 겁니다. 3층의 대체로 쌍탑입니다. 여기는. 탑을 2개씩 만들어요. 자, 미륵사탑은 또 하나가 탑이 3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3탑이라는 거 되게 특이한 사례입니다. 삼국시대 때 3탑 그럼 저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통틀어갖고 3탑 그럼 저거밖에 없습니다. 3탑 하면은. 자, 특이한 사례다. 잘 안 내서 그렇지. 자,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석탑 중에 제일 오래된 건데, 이것 때문에 쓰는 말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목탑 형식을 많이 간직했다는 말을 씁니다.
원래 목탑은 좀 뚱뚱하게 올라가고요. 석탑은 날씬하게 올라가는데 이건 석탑이면서도 되게 뚱뚱합니다. 그래서 목탑 형식을 그대로 간직한 혹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얘도 목탑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탑은 기본적으로 목탑을 이미테이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씁니다. 여기도 목탑 형식 목탑이 쓰는데 이건 좀 더 그걸 많이 쓰는 겁니다. 과하게. 아시겠죠? 자,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상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불상. 네, 불상은 조금 불쌍합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불상도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세 나라 하나씩은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하나씩은 뭔가 존재할 겁니다. 자, 고구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가 7년이라고 쓰여 있고요. 금동열애 서 있는 상입니다. 입상. 한 30cm밖에 안 되는 작은 불상입니다. 광배가 온몸을 덮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백제는 마애불이 있습니다. 서산과 태안에 마애불이 있고요. 신라도 마애불 존재하는데 이 마애불 말고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이라는 게 있어요. 서 있는 상인데 세 분이 있습니다. 배리 삼존불이라고도 합니다. 뭐 생각보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 중에 이거는 가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삼국 모두 만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반가사유상. 자, 이건 어디도 전래가 된다? 일본으로 전래가 된다. 일본으로. 자, 이건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유행했다. 저걸 통일신라 때 유행했다는 말로 바꿔치기 잘합니다. 삼국 모두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에 전파되었다. 이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B급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반가사유상은 삼국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도 쓰냐면은 미륵보살이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죠. 미륵신앙이 유행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석등하고 범종 한번 볼까요? 석등하고 범종은 삼국시대 게 없습니다. 어디 것만 남아있다? 통일 이후 것만 남아있습니다. 통일 이후 것만. 석등 범종 뜨면 일단 삼국시대랑은 매칭시키면 안 된다. 얘들은 석등 범종은. 석등은 중대 것도 있고 하대 것도 있다라고 해요. 범종은 지금 두 개 남아 있는데 중대 것만 있습니다. 하나가 성덕왕 때 만든 거고요. 상원사 동종. 성덕대왕 신종은 그 아들인 경덕왕 때부터 시작해갖고 해공왕 때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왕대사로 낼 수 있겠죠? 그렇죠. 흔치는 않지만 어쨌든 중대만 쓴다. 범종이 총 3개 남아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2개밖에 없습니다.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공부하는데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얼마만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응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범위를 한정해야지. 2개 있다. 중대만 있다. 석등은 중대도 있고 하대도 있는데 그러니까 석등이 어느 시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구분해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범종은 중대 많이 있다는 거는 일단 기억해 두세요. 왕까지 기억하시면 좋고. 탑 조금만 더 볼까요? 일단 삼국시대 탑이 제일 중요하고 중대탑도 의미가 있는데 중대탑 중에 대표적인 게 감불화라고 있어요. 감불화 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탑 중에는. 자, 이것도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이 가문사탑이요. 쌍탑입니다. 불국사탑 이것도 쌍탑입니다. 화엄사 사사자 3층 서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 이게 하대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조금 진전된 거죠. 뭐가 진전된 거죠? 이 탑신을 눌리지 않고 여기다 뭘 새겨놓는다? 불상 같은 걸 새겨놔요. 그래서 뭔가 조금 달라진 양식이 있다. 이러면은 하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대. 아시겠죠? 일단 공통적으로 3층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3층. 자, 이 중에 불국사탑은 2개 탑이 있는데 하나가 다보탑, 하나가 석가탑입니다. 다보탑은 층이 없죠. 그렇죠? 석가탑은 몇 층이죠? 3층이라고 3층. 그래서 석가탑을 3층 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보탑과 석가탑 이렇게 2개 만드는 걸 법화신앙이라고도 합니다. 탑 2개 만든다. 거기에 다보열애, 석가열애 그 두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면 법화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법화신앙.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중에 석가탑에서 뭐가 나오죠? 석가탑을 해체했을 때 뭐가 나왔다? 탑을 해체하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나오죠? 사리함이 나옵니다. 자, 그중에 이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했었고 최근에 미륵사탑으로 해체했었습니다. 이건 사리함에서 뭐가 나왔었죠? 사리봉안기라는 200글자가 되는 글씨가 나왔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다. 저게 무왕의 와이프가 누구로 나왔죠? 신라 여자가 아니라 누구로 나왔다? 백제 사택적덕의 딸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다고요. 여기는 뭐 나왔죠? 그 사리함에 실제 부처님 사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시주한 사람들의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경전이 나옵니다. 무구정강대 다른이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전은 봤더니 10cm 폭밖에 안 되는 작은 두루마리 종인데 자세히 봤더니 뭐가 아니더래요? 글씨를 쓴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뭐다? 복사한 거라는 거, 복사. 그래서 이게 자세히 봤더니 세계 최초의 복사물이었다고요. 세계 최초의 목판 복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쇄술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 나라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인쇄술에 있어서는. 인쇄술이라는 게 이게 대중 영역에까지 미치게 된다면은 이게 인쇄 기술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건데요. 우리 인쇄 기술은 대중한테까지 이게 확산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한자가. 그래서 구텐베르크 활자보다도 우리 금속 활자 먼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텐베르크 활자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바가 뭐냐면은 구텐베르크 활자는 민중한테 이게 전파가 돼요. 그게 민중한테.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를 두는 겁니다. 만약에 활자가 나올 때쯤에 우리 한글이 그때 이미 있었다면은 그때는 이제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한국의 발전 속도 훨씬 빨랐었을 겁니다. 자, 됐고요.